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아버지가 약속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우리 집이에요. 싸늘한 대화가 장례식장을 가르며 터져나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대신 차가운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고인의 영정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남은 사람들은 벌써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혼으로 행복을 찾고 싶었던 한 남자의 선택이 결국 남은 가족들의 갈등의 씨앗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으니까요. 사실 우리 세대에게 재혼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이웃, 혼자가 된 친구들, 누구든 한 번쯤 외로운 저녁을 마주하며 다시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단순한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과 재산, 남은 가족들까지 엮이는 문제라는 걸 몸으로 느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재혼 자체가 숨겨야 할 일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체 혼인 중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갈등 사례도 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대 이상에서 재혼 후 자녀와의 갈등으로 법정 싸움까지 가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재혼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꺼낸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외로움 때문에 서둘러 내린 선택이 남은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가 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싸움이라면 그것이 과연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오늘은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늙어 죽어도 재혼하면 안 되는 6가지 이유. 혹시라도 우리 세대가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사례들을 나누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하지 말아야지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외로움을 다스리고 가족과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저 싸움, 과연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재혼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죽어서도 가족이 평안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만수 씨는 동네에서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적에는 버스 운전대를 잡고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며 내 아이를 키웠습니다. 부인과는 티격태격할 때도 있었지만 늘 든든한 동반자였죠. 그런데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만수 씨는 갑자기 빈 껍데기가 된 듯 했습니다. 집에 불이 꺼진 저녁마다 깊은 한숨만 늘어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있잖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만수 씨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집은 늘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국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밤마다 켜놓은 텔레비전만이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바쁜 일상 때문에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마저도 짧은 안부 인사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같은 복지관에 다니던 62세 선옥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식사 같이 하실래요? 저도 혼자라 심심해서요. 그 말 한마디에 만수 씨의 굳은 어깨가 풀렸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외로운 저녁을 함께 나누고 시장도 같이 보고 산책도 하며 점점 의지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몇 달 후 만수 씨가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나 재혼하려 한다. 순간 거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고 막내딸 영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엄마 생각은 이제 안 나세요? 어떻게 다른 분과 재혼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둘째 아들 병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까지 맺히더군요. 만수 씨는 아이들의 반발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자신은 그저 외로움을 달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평생을 함께한 어머니를 너무 빨리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집도, 땅도, 연금도 그분과 나눌 생각인 거죠? 병철이 날 선 목소리로 묻자 만수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 나는 그냥 사람이 그리워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옥 씨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아버지 집에 발길을 줄였습니다. 전화도 뜸해졌고 명절에도 얼굴을 잘 비추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는 선옥 씨와 더 가까워졌지만 마음 한켠에는 깊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멀어지는 게 맞나? 선옥 씨가 불안해하며 물었지만 만수 씨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혼 후 몇 년은 그럭저럭 흘렀습니다. 그러나 만수 씨에게 당뇨 합병증이 찾아오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실에는 선옥 씨만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멀리서 소식만 전했습니다. 아버지, 몸 괜찮으세요? 성우가 며칠 뒤에야 병원을 찾았지만 어색한 공기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병간호를 하던 선옥 씨는 점점 힘에 부쳤고 결국 요양보호사까지 써야 했습니다. 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만수 씨가 세상을 떠난 날, 장례식장에 모인 가족들은 고인을 향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제가 목격한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혹시 낯익지 않으신가요?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일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재혼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지만 남은 가족 사이에 깊은 상처만 남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로움 때문에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선택이 정말 행복으로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일까요?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지게 됩니다. 만수 씨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자주 일어날까? 단순히 한 가정의 불운한 사건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처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세대에게 재혼이 어떤 의미인지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젊을 때의 결혼은 새로운 가정을 세우는 출발이지만 나이 들어하는 재혼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오랜 세월 쌓인 가족이 있고 성인이 된 자식들이 있고 재산과 추억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자체로 가족관계가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재혼을 일종의 배신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자식들은 그동안의 시간은 뭐였나라는 허탈감을 겪습니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는 상속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감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대한가정법률상담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재혼 가정에서 발생하는 상속 분쟁 비율이 일반 가정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특히 자식과 새 배우자 사이에서 법적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 뒤에는 눈물 젖은 수많은 가정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외로움 회피 욕구가 강해집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계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살던 배우자를 잃으면 그 공허함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됩니다. 반면 자식들은 부모가 노년에 재혼할 경우 본능적으로 상실감과 위협을 느낍니다. 부모의 사랑과 재산이 나눠진다는 불안, 내 자리를 빼앗긴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의 마음이 정면으로 부딪히며 갈등이 폭발합니다. 여기서 더 깊은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변화를 아직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재혼이 드물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면서 노년에도 20년에서 30년 이상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시간은 길어졌는데 사회적 안전망이나 가족 문화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로움에 지친 이들이 재혼을 선택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가족 구조가 그 선택을 충돌로 바꿔버립니다. 저도 한 번은 친구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재혼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다 반대하더라고. 내가 나답게 살겠다는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나도 자식 입장이라면 반대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모순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 만에 재혼하셨는데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그분은 좋은 분인데도 자꾸 엄마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어색하더라고. 혹시 우리도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지는 않을까요? 외로운 마음에 다시 누군가를 찾고 싶지만 자식들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말 한마디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 그 침묵 속에서 관계는 더 멀어지고 결국 나중에 폭발하듯 싸움으로 번집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재혼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은 이미 35%에 달한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재혼의 유혹은 커집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나 제도는 여전히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노년에 혼자 살면서 생기는 비용 부담, 건강 문제로 인한 돌봄의 필요성 등이 재혼을 선택하게 만드는 현실적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이 오히려 자식들에게는 재산 때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요? 재혼이 잘못된 선택일까요?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사회와 가족 문화가 문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을 채우기 위해 서둘러 내린 결정이 결국 자식과 가족의 평화를 깨뜨린다면 그 대가가 너무 크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이 모든 갈등이 대화 부족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을 솔직히 털어놓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만수 씨 가족의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지금 외로움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려 하시진 않나요? 그 선택이 남은 가족에게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한 번쯤 깊이 따져보셨나요?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재산 분쟁이 법정까지 가게 되고 모든 가족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만수 씨의 장례식장은 애도보다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자녀들과 선옥 씨가 마주 선 순간
차분했던 분위기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제게 이 집을 지켜달라 하셨어요. 선옥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손에 든 작은 메모지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태어나 자란 집인데 어떻게 남이라 할 수 있는 분께 넘긴다는 겁니까? 큰아들 성우는 울음을 삼키며 소리쳤습니다. 뒤이어 병철도 거칠게 말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증거 말이에요. 순간 장례식장 안은 냉랭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만수 씨의 미소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앞에서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향해 비수를 들이대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조문객들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들어 아버지를 빼앗아 갔어요. 막내딸 영희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당신들 대신 병원에서 밤낮으로 간병했어요. 아버지는 늘 외로워하셨잖아요. 선옥 씨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맞받아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쪼여드는 듯 했습니다.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하는구나. 이 말이 그날만큼 실감난 적은 없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조차 이렇게 차갑게 얼룩져 버리다니. 갈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자녀들과 선옥 씨는 각자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정 다툼으로 번진 싸움은 가족을 더욱 갈라놓았습니다. 유언장도 없고 공증된 서류도 없으면서 무슨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10년을 살았으니 당연히 권리가 있어요. 선옥 씨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서로를 향해 주고받은 말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형제들끼리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영희는 그래도 아버지 곁을 지켜준 분인데라며 조금은 이해하려 했지만 성우와 병철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 몫까지 나눠줘라. 형제들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단정 짓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고인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선옥 씨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병간호를 하던 기억만 남았을 뿐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결국 재산 때문이었나? 하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자녀들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명절 상차림을 할 때마다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이 남았습니다. 행복을 찾으려 했던 만수 씨의 선택은 왜 끝내 누구에게도 평안을 주지 못했을까?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 뒤 막내딸 영희가 홀로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외로움이 두려웠다. 그러나 다시 웃을 수 있었던 건 곁에 누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미워서가 아니었다. 다만 살아보고 싶었다. 그 글을 읽은 영희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싸움 속에서도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건 단순한 집이나 재산이 아니라 단지 사람 곁에 온기였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왜 이 말씀을 살아계실 때 해주시지 않았어요? 영희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빠들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수첩 하나 찾았어. 한번 와서 같이 봐줄래? 형제들이 모여 수첩을 읽었을 때 거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성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깊게 패인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법정은 열려 있었고 선옥 씨와의 관계도 냉랭했습니다.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위로는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솔직한 글에서 전해진 진심은 자식들에게도 울림을 주었고 선옥 씨 역시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만큼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싸움은 멈추지 않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짧은 글 한 줄, 작은 기억 하나가 사람 마음을 움직이네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국 문제는 재혼 자체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재혼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외로움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줄지 미리 헤아리지 않는다면 결국 모두가 상처만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내일 내가 자리를 비운다면 남은 가족들이 웃으며 서로 손을 잡을까요? 아니면 만수 씨처럼 갈라선 채 서로를 원망할까요? 이것이 네 번째 이유입니다. 새로운 배우자조차 결국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재판이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철을 정리하다가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만수 씨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손떨림이 심해진 상태에서도 힘겹게 작성한 편지였습니다. 공식적인 유언장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내가 다시 사람을 맞이한 건 외로움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다. 얘들아, 너희 엄마를 잊은 게 아니다. 오히려 그리움이 더 깊어져서 매일 밤이 견디기 힘들었다.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나서 목이 메었다. 나를 원망하더라도 그 마음만은 알아주길 바란다. 순간 법정에 있던 자녀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단지 재산을 나누려 했다고 자신들보다 새 배우자를 더 우선시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편지 속에 담긴 진심은 전혀 달랐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선옥 씨는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사람이었다. 밥 한 끼 같이 먹고 말동무가 되어주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너희들이 바쁜 건 안다. 하지만 저녁 6시가 되면 찾아오는 적막감을 밤마다 켜놓은 텔레비전 소리만이 유일한 벗이 되는 그 외로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선옥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깊은 고통을 안고 계셨다니. 저는 그냥 함께 장보고 이야기 나누는 게 전부였는데 그녀의 말은 떨렸지만 솔직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집이나 재산은 당연히 너희들 것이다. 내가 선옥이에게 남기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다. 다만 그 사람도 혼자가 되었으니 너무 냉정하게 내쫓지는 말아라. 그것만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나는 재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 한 게 아니었다. 그저 마지막까지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다. 자녀들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찾고 싶었던 건 새로운 사랑이 아니라 단지 사람 곁에 온기였다는 사실을, 그 외로움의 무게를 자식으로서 충분히 헤아려 주지 못했다는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큰아들 성우가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아버지 마음을 너무 쉽게 판단했구나. 그 말에 병철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재산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우리가 먼저 그런 의심을 했던 거야. 물론 갈등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집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의견 차이도 컸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를 향한 오해만큼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막내딸 영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결국 한 번도 제대로 말씀 못하고 떠나셨네요. 외로웠다고, 힘들었다고, 그냥 우리랑 더 함께 있고 싶었다고. 차라리 조금만 더 솔직하셨다면 우리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말은 곧 우리 세대 전체에게 던지는 질문 같았습니다. 재혼의 그림자가 이렇게까지 깊어진 이유는 결국 대화의 부재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와 자식들, 남은 가족 사이에 오해가 쌓이고 쌓여 결국 폭발했던 것이죠. 며칠 후 형제들은 선옥 씨를 따로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적이지 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희도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편지를 읽고 나니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성우의 말에 선옥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는데 나도 혼자가 되니까 너무 급했나 봐요. 그 순간 모두는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뿌리는 탐욕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는 것을. 만수 씨도 선옥 씨도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모두 외로웠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의 대화와 눈물을 보며 크게 느꼈습니다. 재혼이 불행을 만든 게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나누지 못한 게 더 큰 상처를 만든 것이다. 만수 씨가 남긴 마지막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강했습니다. 그의 진심은 남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울림을 주었고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잠시 싸움을 멈췄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었구나. 영희의 말이 그날의 깨달음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심, 말하지 못했던 한마디, 그런 작은 것들이 관계를 바꾸고 마음을 움직입니다. 만약 만수 씨가 살아있을 때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5번째 이유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의 착각일 뿐이니까요. 만수 씨의 편지는 갈등을 잠시 멈추게 했지만 남은 사람들의 상처를 모두 치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세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같은 비극은 또 반복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해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입니다. 첫 번째는 대화입니다. 하지만 그냥 대화가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미리 꺼내는 솔직한 대화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라도 자식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혹시 내가 나중에 혼자가 되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나 어머니가 외로워한다면 어떻게 해주고 싶어? 어색하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꺼내는 용기입니다. 침묵이 쌓이면 오해가 되고 오해는 결국 다툼이 되니까요. 둘째는 마음 표현입니다. 자식에게 세상 떠난 배우자를 여전히 그리워한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게 무섭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 만수 씨처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 한마디를 미리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큰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정리입니다. 집안 서랍이나 통장을 한번 꺼내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식들이 몰라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록을 남기는 게 필요합니다. 메모지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이건 이렇게라고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갈등을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말로만 끝나선 안 됩니다. 공증 사무실이나 변호사를 찾아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문서를 미리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조사에 따르면 노년 재혼 가정의 60% 이상이 사전에 법적 절차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유언장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재산 목록이라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겁니다. 누가 뭘 갖는다가 아니라 뭐가 어디에 있다는 정보만이라도 말입니다. 또 하나는 가족 모임입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모여 밥만 먹고 헤어지지 말고 1시간이라도 진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 이 과정이 있으면 충격은 줄고 감정이 쌓이기 전에 이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재혼을 고려한다면 재산 분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 재산과 상대방의 재산을 분명히 구분하고 혼인신고 전에 이를 문서화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새 배우자도 의심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외로움을 재혼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달래려 재혼을 선택했다가 더 큰 고립을 겪곤 합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다스려보면 어떨까요? 동네 경로당, 복지관, 독서 모임 같은 공동체 활동에 나가보는 겁니다. 친구들과 매주 산책을 하거나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는 노인의 외로움 지수가 재혼자보다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혼인신고 도장이 아니라 곁에 있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 재혼하려 했는데 대신 탁구 동호회에 들어갔어.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얼굴은 정말 밝아져 있었습니다. 매주 탁구 치고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 집에 돌아와도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혼자 밥 먹어도 오늘 만난 사람들 생각하면 금세 시간이 지나가더라고. 가정문제 전문가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의 재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감정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제도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재혼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이유가 재혼 자체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재혼이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구체적으로는 월 1회 가족 대화 시간을 정하고 재산 목록을 정리해서 자식들과 공유하고 외로움 달래기 위한 취미 활동을 찾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희망사항을 글로 남기고 재혼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가족회의를 거치는 것. 이런 작은 준비들이 큰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외로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나누지 못해서 무너진다. 우리가 외로움을 솔직히 나누고 함께 대안을 찾아갈 수 있다면 굳이 재혼으로만 해결하려 애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 가족과 어떤 대화를 나누실 건가요? 혹시 미뤄왔던 그 솔직한 마음, 오늘이라도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6번째이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외로움은 재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수 씨의 편지가 공개된 뒤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에서도 분노보다 후회의 빛이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법정 다툼이 끝난 날 판사는 뜻밖의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재산의 액수보다 고인의 뜻을 어떻게 기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서로 양보하시고 남은 분쟁은 대화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자식들과 선옥 씨는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흘렀습니다. 그때 큰아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솔직히 처음엔 원망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편지를 읽고 나니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선옥 씨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나도 미안합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저도 그저 사람 곁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막내딸 영희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끼리라도 더 싸우지 말자. 그 말에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싸움과 오해로 얼룩졌던 시간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후 가족들은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은 자식들이 지키되 선옥 씨에게는 평생 살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해 주기로 한 겁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체면을 살리고 마음을 존중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성우는 형제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린 결국 아버지를 외롭게 했던 거야. 그게 다 시작이었어. 그 말은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더 자주 연락하고 서로 챙기자. 이때 저는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떠나고 나면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또 하나 마음에 깊이 남은 말은 영희의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끝내 다 이해할 순 없어도 아버지가 외로웠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해야 해. 이 말은 곧 우리 세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완벽한 이해는 어렵지만 최소한 서로의 고통을 인정하는 태도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몇 달 후 만수 씨의 첫 번째 기일이 되었습니다. 자식들과 선옥 씨가 함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어색했지만 예전의 차가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영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선옥 씨도 조용히 손을 모으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가 선옥 씨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명절 때마다 함께 지내시죠.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게 그런 거였을 테니까요. 그 말에 선옥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갔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수 씨의 재혼이 처음에는 갈등의 씨앗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더 넓은 사랑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엄청난 유산도 화려한 재혼도 아닙니다. 누군가와 따뜻하게 밥 한 끼 나누는 평범한 일상, 그 사소한 온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지 않고 손을 잡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사랑은 나누면 커지는 거였구나. 이것이 만수 씨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마음을 먼저 안아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의 외로움도 솔직하게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만수 씨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일 겁니다. 만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지 외롭지 않기 위해 다시 누군가를 곁에 두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재혼은 사랑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국 떠난 뒤에도 가족은 갈라지고 남은 사람들만 서로를 원망하며 고통을 나눠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진심이 드러나면서 그들은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걸 느꼈습니다. 재혼이 나쁘다기보다 우리가 너무 쉽게 외로움의 해답을 재혼에서만 찾으려 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재혼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앓는 병이 아니라 함께 나누면 치유되는 감정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속마음을 나누지 못했고 외로움을 감추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습니다. 감춘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더 깊이 쌓여 언젠가 터져버립니다. 만수 씨처럼 혼자 끙끙 앓다가 갑작스런 선택으로 모든 걸 망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만수 씨의 편지 한 줄이 가족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후회는 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외롭다 하지만 너희를 원망하는 건 아니다. 이 짧은 고백 하나가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자주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혼자가 된 저녁이 길고 말동무가 그리운 마음. 그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서둘러 재혼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가족과 진심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달랠 다른 방법들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남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싶으신가요? 재혼이라는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가족과 진심을 나누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마음에 맴도는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전화를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밥은 먹었니? 이 한마디가 먼 훗날 큰 후회를 막아줄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은 나이의 숙명이지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스리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면 어떨까요? 자식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생각보다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외롭지 않은 저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진짜 남겨야 할 건 집 한 채, 땅 몇 평이 아니라 가족의 평화와 서로의 이해 아닐까요? 오늘부터라도 그 작은 온기를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테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성장하는 시니어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